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세간에 원피스에 나오는 상디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상디가 귀칼 세간에 들어와 카나에와 시노부, 카나오를 만나 나비 저택으로 간 후 미츠리까지 만나게 되는 전개까지 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콜라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상디는 어느새 나비저택에 머물며 요리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훌륭한 요리 솜씨가 소문이나 조합회의가 끝난 후 모두가 상디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들릴 정도였습니다. 상디는 특히나 자신의 음식을 너무나도 맛있게 그리고 많이 먹어주는 미츠리를 좋아했는데 미츠리 역시 자신에게 항상 맛있는 음식을 잔뜩 대접해주는 상디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쿄주로와 함께 꼭 찾아와 식사를 하던 미츠리. 어느 날 염주 쿄주로 혼자 식사를 하러 왔고 상디는 쿄주로의 뒤쪽을 한참이나 찾아보다가 미츠리는 왜 놔두고 왔냐고 묻자 미츠리는 지금 어떤 여자 대원이 필요한 임무를 나갔고 그 임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오지 않을 듯 싶다고 했죠. 그때 옆에서 마침 임무에서 돌아온 카나에가 그 임무라면 아마도 유곽으로 잠입하는 임무였죠? 라고 말했고 상디는 유곽이라는 말에 귀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신도 그 임무를 도와줄 수 있냐고 제의가 들어왔지만 그 임무 내용을 듣자 시노부가 극구막았고 그런 곳에는 자신도 언니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해서 못 갔다고 했죠. 그 임무 내용이 무엇이냐고 상디가 물었고 유녀로 신분을 바꿔 그곳에서 일하며 혈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디는 카나에와 시노부의 유녀 복장을 상상했고 상상만으로도 코피가 팡 터져 나왔죠. 그러다가 그렇다는 건 미츠리는 그걸 허락하고 유곽으로 들어가 유녀로 변장해 있다는 얘기냐며 상디는 흥분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며 당장 그곳에 가서 도와주고 오겠다고 투지를 불태웠고 카나에는 뭐 당신이 도와준다면 믿을만 할 것 같네요 라고 했죠. 그러면서 아참 가서 혈기와 마주쳐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이걸 가져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두였고 뭔가 재질이 일반 구두와는 달라 보였죠. 카나에는 저번에 상디와 대화를 하던 중 상디는 요리사라 발로만 싸운다는 얘기를 기억했고 우베야시키 당주에게 일륜도 재질로 만든 찰각구두를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상디는 이걸 신고 혈기의 목을 날려버리면 소멸한다 이건가? 라고 하며 카나에의 마음에 감동하며 감사 인사를 한 뒤 곧바로 유가를 향해 출발했고 쿄주로는 그곳 임무를 총괄하고 있는 음주우지 탱겐을 우선 만나라며 접견 장소를 알려줬죠. 접견 장소에 간 상디는 우주이 탱겐과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들었는데 자신의 아내 3명이 현재 잠입했다가 행방불명인 상태이기에 미츠리와 다른 여자 대원들을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상디는 그렇군 이라고 하려다가 뭐? 아내가 3명이라고? 하며 엄청난 분노를 하기 시작했죠. 탱겐은 무슨 문제라도 있냐며 물었고 상디는 어떻게 너 같은 녀석한테 아내가 3명이나 있는 거냐며 무슨 수를 쓴 거냐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멱살을 잡고 흔드는 와중에 탱겐이 일어나자 엄청나게 큰 키와 근육질의 몸매 그리고 두건이 벗겨지자 엄청나게 잘생긴 얼굴이 나왔죠. 상디는 뚫어지게 탱겐을 보더니 젠장 이라는 말을 했고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상디는 의심이 되는 3군데의 유곽 중 한 유곽으로 들어갔고 탱겐의 아내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상디는 오일아닌 다키를 만나게 되었고 다키는 상디가 뭔가 심상치 않은 인물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상디는 그저 다키를 보자마자 눈이 하트 뿅뿅이 되어 해벌레했고 다키는 상디를 잡아 고문을 하기 위해 손날로 목을 강하게 내리쳤죠. 풀썩 쓰러진 상디 기절했으니 지하에 가둬볼까? 하며 안고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다키는 정색하라며 말했습니다. 야, 너 기절한 거 아니었지? 상디는 다키의 공격을 받고 기절한 척 누워있었고 다키가 안고 이동을 하자 그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죠. 다키는 기분 나빠하며 혈기의 정체를 드러냈고 상디는 다키의 혈기의 모습에 엄청난 코피를 쏟아냈습니다. 다키는 뭐지? 아까 때린 데미지가 이제서야 들어간 건가? 왜 갑자기 코피를 쏟지? 라는 생각을 했죠. 다키는 상디에게 오비 공격을 날렸고 상디는 그 오비들을 이리저리 피하며 도망갔습니다. 다키는 이상하게 자신의 공격을 다 피해버리는 상대에게 도망만 다니지 말고 덤벼보라고 했죠. 상대는 진지한 얼굴로 나는 죽어도 여자는 안 때려
라고 말했고, 다키는 무서워서 도망만 치는 건 아니고 라고 하며 계속 오비를 날렸습니다. 무자비하게 날린 오비로 인해 건물들이 부서지기 시작했고, 근처에 있는 인간들은 그 오비 때문에 다치기도 했죠. 상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키를 공격하지 못했고 피해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기묘한 채찍 같은 검이 날아와 다키의 오비를 쳐냈고, 그것을 보니 미치리가 있었죠. 상디는 미치리를 보고 엄청나게 반가운 마음에 눈이 하트 평평이 되었고, 미치리는 다키를 보고 죄 없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다키와 미치리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기 시작했고, 미치리는 새로 개발한 사랑의 호흡으로 다키를 압박했죠. 하지만 미치리가 쓰는 사랑의 호흡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검술이었기에 점점 다키에게 밀리며 상처를 입을 뻔했지만, 상디가 그때마다 자신 대신 오비를 맞아주며 절대 우리 미치리 양을 다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키는 이제 끝을 내주겠다며 두 녀석 다 죽으라며 엄청난 오비를 뿌렸고, 그 순간 우주의 탱겐이 나타나 다키의 목을 서걱하고 베어버렸죠. 꽤나 화려하게 난리를 쳐놨군. 덕분에 위치를 찾는 게 쉬웠다 라고 말하는 탱겐. 탱겐은 아내들을 모두 구출한 뒤 엄청나게 소란이 난 이곳으로 빠르게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다키는 잘린 목을 들고 울기 시작했고, 상디도 역시 다키의 우는 모습을 보고선 아름다운 미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죠. 미치리와 탱겐은 그 모습을 그저 어이없이 바라보다가 생각해보니 왜 다키는 목이 잘렸는데 소멸하지 않는 거지? 하며 이상함을 느꼈고, 순간 엄청난 귀기가 느껴지더니 수많은 피해 참객이 날아왔습니다. 미치리가 그 참객의 사정권 내에 있자 탱겐은 미치리를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고 겨우 막아내긴 했지만 몸 여러 군데에 참격에 의한 상처를 입게 되었죠. 그것을 보니 기괴하게 생긴 규타로가 있었고, 이 존재가 진짜 상현육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다키는 이제 우리 오빠가 나왔으니 너넨 다 죽을 거라고 하며 다시 목을 붙였고, 탱겐은 갑자기 독의 기운이 올라와 몸을 쉽게 가눌 수가 없게 되었죠. 규타로는 탱겐을 보고 내 녀석이 아무래도 가장 강한 녀석인 것 같은데 중독되어 버려서 어쩌나? 바로 숨통을 끊어주지 라고 하며 덤벼들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기에 미치리도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상디의 발차기가 날아와 규타로를 뻥 차버렸고, 규타로는 멀리 날아가 건물 한 채와 함께 무너졌죠. 다키는 뭐지? 저 무식한 발차기는? 이라고 당황했고, 상디는 담배를 피면서 내가 여자는 절대로 때리지 않지만 남자한테는 꽤나 가차없는 편이라서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규타로가 건물잔에서 일어나 부러진 뼈들을 다시 회복시켰고 상디에게 덤벼들며 피해 참격을 날렸죠. 하지만 상디는 견문색 패기에 특화되어 있기에 그 참격들을 쉽게 피했고, 심지어 스카이워크로 하늘을 발로 차며 뛰어다녔고, 공중에서 디아블 잠부로 다리를 뜨겁게 불태운 뒤 그대로 낙하하며 규타로에게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규타로는 팔이 날아갈 각오라고 막았고, 어차피 팔이 날아가도 다시 재생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디의 발차기 공격에 날아간 팔은 세포가 불타 재생이 되지 않았죠. 상디는 일륜도 재질로 만든 구두를 신고 있었고, 그게 엄청난 뜨거운 열을 받자 혁도가 되어 혈귀의 세포를 태워버리는 효과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키는 규타로가 말리자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둘 중 한 명이라도 살면 자신들은 죽지 않기에 자신이라도 피하면 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때 미치리는 내가 놓칠 줄 알고? 하며 채찍검으로 도망가는 다키의 목을 베었고, 그 순간 상대 역시 디아블 잠부로 규타로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다키 규타로 남매는 소멸하기 시작했고, 미치리는 상현에게서 승리를 했다며 상디를 껴안고 기뻐했죠. 미치리의 포옹에 상디는 코피가 터지며 해롱해롱 쓰러졌고, 그때 탱겐의 아내들도 뛰어와 탱겐에게 해독약을 주입하며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탱겐은 덕분에 상현의 혈기를 잡을 수 있었다면서 미치리는 아무래도 이번 성과로 인해 새로운 주로 들어갈 것 같다고 했고, 미치리는 쑥스러워하면서 행복해했죠. 상디는 그렇게 육아 임무를 마치고 행복하게 나비저택으로 돌아갔는데, 집 근처에 들어서자 뭔가 엄청난 위화감이 들었고 빠르게 그곳으로 뛰어갔죠. 그때 안에서는 아오이와 콩알룬즈들이 쓰러져 있었고, 아오이는 상디를 보고 어서 빨리 하나의 언니를 구해달라며 부탁을 한 뒤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급해진 마음에 뒷마당으로 나가보니 상현이 도우마와 카나에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이미 카나의 몸에는 여기저기 베인 상처가 많이 있었죠. 상디는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곧바로 뛰어가 도우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순간적으로 부채로 그 발차기를 막았지만 엄청나게 멀리 밀려났고 몸 전체의 데미지가 저릿저릿하게 온 것에 놀랐죠. 도우마는 부채를 휘둘러 얼음 혈기술을 상디에게 날렸고, 상디는 뒤돌려차기로 통합을 일으키자 그 얼음들이 상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도우마는 이러다가 시간이 끌려 동이터 오게 될 것 같으니 계획을 바꾸기로 했죠. 조금만 더 있으면 맛있어 보이는 여자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이쯤으로 해두지 라고 하며 후퇴를 했습니다. 상디는 놓치지 않는다며 뛰어가 추격을 하려 했지만 도우마는 지금 저 계집을 그대로 놔뒀다간 죽을 텐데 라는 말을 했고, 상디가 카나에를 보니 카나에가 호흡을 하기 힘들어하며 피를 토하고 있었죠. 도우마를 계속 추격하는 것보다 카나에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상디는 도우마를 놔주고 카나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카나에는 어서 저자를 잡아야 해요 라고 말한 뒤 쓰러졌고, 상디는 카나에를 업고 근처에 있는 의원으로 뛰어갔죠. 다행히 카나에는 빠른 조치로 인해 죽진 않았지만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임무에서 돌아온 시노부와 카나오가 소식을 듣고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시노부는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내며 언니를 이렇게 만든 녀석을 꼭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카나오도 옆에서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부들부들거리며 분노하고 있음이 느껴졌죠. 상대 역시 정색을 하며 그 부채 자식은 내 손으로 꼭 박살내주지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자를 찾기 위해 정보를 추합하기 시작한 시노부와 상디. 그때 도우마와 마주쳤던 아오이가 도우마의 옷에 어떤 낯익은 표시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신이 어렸을 적에 살던 곳에서 꽤나 유명하던 종교의 표시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엄마도 그곳에 몇 번 갔었기에 자신도 따라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종교의 교주와 이번에 만난 그 혈기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다고 했죠. 그의 시노부는 만세 극락교에 대한 정보를 엄청나게 모으기 시작했고, 수상한 단서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와 카나오 그리고 상디는 만세 극락교를 향해 출발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상디의 유머러스함과 진지함을 왔다갔다 하는 전개를 하다보니 에피소드가 꽤나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나리오 3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